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해 73주기를 맞은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보완할 시행령을 만들고 추후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여순 사건의 국가 차원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6월. 특별법 입법 활동 20년,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입니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서를 남기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를 이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나 조사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운영의 구심점이 될 사무처 설치가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사무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통과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런 기구가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 않죠. 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고 2년으로 돼 있는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건 발생 70여 년이 흘러 생존자 증언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5.18 조사위처럼 최소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3년 사이에 3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순 특별법도 모자란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여 년 만에 진상규명의 물꼬를 튼 여순 사건 특별법. 온전한 진실을 찾기 위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상희 간평군수가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군수는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건설업자에게 1,000만 원대 양복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희 간평군수.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의 한 양복점에서 5차례 옷을 맞춰 입은 적은 있지만 대금 전액을 아들이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가 5벌의 옷을 맞춰 입은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아들이 양복값 1,000만 원을 결제한 시점은 올해 1월로 확인됐습니다. 반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양복값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옷을 맞출 때마다 양복점 측에 계좌번호를 요구했지만 알려주지 않아 결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는 옷을 맞출 당시에 계약금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기성복과 달리 맞춤 양복은 주문할 때 옷값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와는 다른 겁니다. 고발인은 이 같은 점이 특정인이 이 군수의 양복값을 대신 결제한 정황들이라며 대가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는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로 아닌 일로 전환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 하기 위해서 패거리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런 행위예요. 한편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은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이 군수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중학교 학생과 청소 작업자, 개인 택시 운전사 등과 이들의 가족이 확진되면서 신규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완도 조기자배어선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포와 신안에서 각각 3명이 확진되는 등 9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원화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의 통폐합을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학부모들이 일방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장휘구 교육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담당 부서로 가라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원화 수가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 통폐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은 하루 뒤 12개 병설 유치원을 4곳으로 통합하겠다는
행정예고를 고시했습니다. 교육청이 지속적인 반대 의견 표명에도 통폐합을 강행하자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 일방적 행정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은 100% 무시한 채 교육청 관계자들 의견만 100%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정책이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학부모들은 원화 수가 적다고 통폐합을 하면 이후 저출산 대책은 병설 유치원을 모두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유치원을 남겨줘서 다음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사실 모인 거예요. 이들은 행정예고 의견 수렴이 오는 27일까지 마무리되면 나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원화 모집이 시작돼 사실상 통폐합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 장희국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막무가내로 통보를 하셨고 민원을 넣으니까 그때서야 한시도 가서 담당 부서에 병설 유치원 통폐합이라는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안을 놓고 당사자인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해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표어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호남에도 꽤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호남 폄훼 발언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전두환의 집권 기간 동안 호남은 정치적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별까지 받았는데 그를 칭찬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되묻고 호남이 전두환 정치를 옹호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망언이다며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 홍정은 학생의 현장 실습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실습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학생들이 실습 중인 324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현장 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 반짝 올랐던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뚝 떨어졌는데요. 새벽에 비해서는 현재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한 편입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졌지만 하늘만큼은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들이 있어서 야간에 운전하신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나주와 장성 1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순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해남은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고요. 오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 한때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지난 8월 입국해 충남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이 이달 말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들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본격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여수 시민들의 각별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귀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김장용 가을 배추의 소비를 촉진하고 절임 배추 생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김장용 배추가 원거리에 배달되는 현실을 고려해서 업체가 절임 배추 등의 공급을 마치면 남도장터에서 운송, 송장 등을 확인 후 물류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광주시가 마을과 학교,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안전기관을 공모해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분야별 2곳씩 모두 6곳으로 최근 2년 동안 화재나 교통사고, 범죄 등 발생 현황과 재난안전교육, 안전보건경영실적 등을 평가해서 안전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전기관으로 선정되면 안전인증서 수여와 함께 안전시설 사업비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광주시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전동 킥보드 대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30분 이상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70억 원 규모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